수업 아이템으로 어떤 걸 필참하시는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니, 휴대폰 저도 들고 다니는데요. 네. 저는 올해 학교의 지원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까지 총 3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3번이나 갔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여기서부터 미래 엔지니어들이 탄생하고요. 또 그 기술로 세상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립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이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기계공학부를 대신해서요, 진짜 대표적인 세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에 재학직 중인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분야는 디지털 트윈, 제철 산업,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사사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호영입니다. 저는 교내 시스템 비전 연구실에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며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은입니다. 저는 설계와 로봇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분을 함께 모시고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기계공학부가 금호공과대학교에서 역사가 제일 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과가 처음에 병기공학과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변기요? 병기요? 아니요. 변기 말고. 변기도 공학이 들어가나요? 무기, 병기. 아, 변기. 예, 병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 학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들이 모태가 돼서 출발을 했던 학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국방 쪽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과에가 군대에서 제대하시고 저희 과 교수님으로 와 계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도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학생 숫자가 아마 지금 250명을 넘어선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저희 학부가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네. 교수님들 숫자도 저희가 지금 45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전공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이 아주 큰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하면 어떤 걸까요?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전공이 있어도 그 학과에가 그걸 전공한 교수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전공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듣고 싶은 거를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도 45분이나 계시는데 그중에 원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원탑 교수님 모시고 있고, 두 분은 사실 지금 4학년이고 3학년이잖아요. 이렇게 기계공학부에 3, 4년씩 공부를 하다 보면 가방도 바뀌나 봐요. 앞쪽에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누가 저런 가방을 들고 다니나요? 네, 이거 누구 가방이죠? 네, 저입니다. 잠시만. 이거 진짜 실제로 들고 다니는 가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거는 제공해주는 제어 키트입니다. 소개팅 할 때도 그 가방 들고 다니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과에서는 필수. 소개팅을 할 때도 놓칠 수 없는 가방.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어떤가요? 공감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이걸 항상 들고 다녔었기 때문에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들고 다니세요? 이게 한 과목을 수강할 때 필요한 키트이기 때문에 그 과목 수강이 끝나서 올해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필수로 늘 들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재수강하시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보통 실습이 2학년과 3학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지금 3학년 재학 중이어서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계공학부 친구들은 어떤 걸 좀 들고 다니나 구경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기계공학부 교수님께서는 수업 아이템으로 어떤 걸 필참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의외의 물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 말은 즉슨 맨몸으로 다닌다. 아니 휴대폰 저도 들고 다니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MZ 세대들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만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카톡이나 개인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저희가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카톡으로도 우리 학생들이랑 소통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하나를 받았고요. 네, 어제 저녁에도 한 톡을 받았습니다. 주무세요? 자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연락이 오나요? 주로 많이 오는 거는 이제 뭐 장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대면 상담을 학생하고 날짜를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사실 기계공학부 하면요. 다른 학교에서도 인기가 늘 있는 학과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금호공과대학교의 기계공학부 많이 가지는 장점과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굉장히 자유가 있는 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에 한 가지. 그러면은 금호공대가 다른 기계공학부보다도 학생 인원수가 많은 편이에요? 네, 잘 많지 않고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들이 일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45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도 무시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과대학교라는 점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장점일 것 같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1학년과 2학년 때는 이론적인 지식 위주로 배우는데 3학년과 4학년 때는 뭐 로봇이나 자동차 그리고 3D 프린팅, 2차 전지 등 보다 심화적인 전공 지식을 배우면서 1, 2학년 때 배운 거를 보다 실무에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운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자, 우리 교수님 지금 휴대폰을 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뭔가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체크한 것도 있고요. 아, 학생에게서. 예. 그거 온 것도 있고 오늘 지금 사실 이거 끝나고도 지금 가서 학생하고 미팅이 또 있습니다. 학생이 우선이다. 아, 물론입니다. 나에게는 학생이 1번이다. 네. 아니 옆에서 살짝 봤는데 뭐 장문에 뭐 문자도 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 교수님의 찐 학생 사랑이 느껴졌는데 사실 우리 기계공학부 하면요 자랑 중에 자랑이 산학협력이 워낙 잘 돼 있다는 점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살짝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공대가 다른 그 단대보다도 이제 취업이 잘 되는 면인데 저희가 이제 공대만 있는 학교기도 하고요. 기계과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취업은 저희가 문제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모든 학교들 중에서도 항상 대부분이 저희가 취업이 잘 되던 학교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취업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대학원으로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유학을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기업을 많이 가는데 뭐 작년에 갔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LG 뭐 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부터 포스코, 뭐 롯데 뭐 이런 데들 다들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그 학교 추천으로 그 입사를 시키던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추천을 하시면 그 학생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서 이제 학생들을 입사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인원수를 학교별로 할당을 했었는데 금호공대가 서울대 다음으로 총 인원수 대비 인원수가 제일 많았던 학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기계공학부를 왔어야 됐다.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 미래의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한시름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경험하면서 좀 느꼈나요? 저는 학부연구생 이런 걸 경험하면서 느꼈는데요. 먼저 저희 학부에는 학부연구생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자동차나 항공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취업 희망 분야에 맞춰서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실무에서 사용되는 모든 역량들을
미리 학부생 때 배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학부 연구생 때부터 연구를 해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연구 기간이 길어져서 굉장히 좀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는 일부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압사 사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비극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연구를 주도했던 학생이 사실은 학부 연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서 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우리 두 학생의 진로, 꿈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저는 무기 개발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방위 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방위산업이 또 구미가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염두에 두고 있나요? 네, 구미에 먼저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역시 현재 LIG 넥스원에 지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저번 주에 최종 면접을 보고 온 상태입니다. 발표 언제 나요? 발표는 네. 다다음 주 내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이게 영상 올라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네,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의 합격 댓글 볼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설계나 동적 최적화를 하는데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로봇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생산 시스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 정말 가고 싶은 기업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럼 여기 카메라 보고 현대자동차 기다려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내가 간다 뭐 이런 거. 현대자동차. 제가 꼭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하겠습니다. 네, 미래에 또 현대자동차 사원증을 걸고 또 선배로서 금호공대를 방문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기계공학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말 대놓고 내가 앞서서 말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학부만의 자랑이다 하는 거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놔 주시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미라는 시 자체가 반도체 소재 산업하고 그다음 방위 산업에가 굉장히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 학교도 구미시 안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나 아니면 방위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또 그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차로 한 20분 이내 거리에가 공항이 새 신공항이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공항은 저희가 항공산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항공산업, 방위산업, 반도체 부품산업까지 이 모든 것들은 기계공학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분야들이고 학교도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발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본인들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국립금호공대로 오는 것이 일단 입학을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학생 친구들이 미래의 후배들이 또 볼 수 있어요. 자랑 한번 해주시죠. 먼저 저희 학교에는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학교의 지원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까지 총 3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물론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국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협업하여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에 매우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3번이나 갔어요? 부럽다. 어떻게 3번이나 갔어요? 그렇게 많이 보내줘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는 학우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3번이나 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좀 얼굴이 약간 좀 탔죠? 원래보다. 네, 좀 탔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등록금이 아직 200만 원이 안 됩니다. 18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수 한번 치죠. 야, 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 고물가 시대에. 그러니까 금호공대 앞에 국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국립 중요하거든요. 별표. 아, 아직 200만 원이 안 돼요? 국립대 중에서도 싼 학교고요. 거기다가 학생들 받는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뭐 한 50% 정도 받게 되니까
그럼 뭐 한 9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끝나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등록금을 거의 내는 게 이제 4년 합쳐 보면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30 넘은 신입생은 아직 없었죠. 아. 없었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가끔 네. 있습니다. 지금 예, 나이 드시고 오신 분도 네. 계셨고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분 본 거는 50 넘으셨던 중소기업체 사장님이 기계 관련된 회사를 하시는데 기계공학을 모르신다고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다 받고 하셨고요. 팀 프로젝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셔서 팀 프로젝트는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대신에 치킨을 많이 쏘셨습니다. 아, 또 그런 그 주고받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하면서 기계공학에 대한 매력에 쭉 빠져봤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기계공학부만의 뭐 시그니처 구호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외치면서 끝내볼까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뭐 급하게 지어내셔도 지금 됩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급하게 지어내셔도 됩니다. 원래 저희 학교 다닐 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거 많이 했는데 닫고 저이고 기름치자. 괜찮은데요? 요즘은 사실은 거의 관련이 없긴 한데 저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얘기를 뭐 우스개처럼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요새 또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요즘 버전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세대라서 그런지 네. 그런 구호 같은 건 따로 없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때 낭만이 또 없구나. 아, 그러면은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로 갈까요? 그러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라고 제가 외치면 닦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닦고 저희고 기름치자. 와!